보상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3일을 쉬고 왔는데 송 팀장님이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이 안 된 거예요. 또 찍어야 돼. 좀 이렇게 미리 찍어 놓으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연휴 전에 미리 촬영을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다 날려먹었어. 그래가지고 벌어놓은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찍는데 그때 날라갔던 영상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면은 확인을 해야 될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4가지가 훨씬 넘죠. 왜냐면은 뭐 과실이라든가 뭐 소득, 나이, 뭐 정면, 뭐 연구장애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골절 환자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골절해서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기보다 그쵸.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무조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사항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싹 빼고 교통사고로 이제 골절이 되신 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골절 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보상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골절이 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뼈가 부러진 거는 다 똑같이 뭐 골절이 뭐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골절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뼈가 깨끗하게 똑 부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뭘 닭뼈 먹다 보면 삐죽하게 대각선으로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아니면 굳이 뭐 닭뼈에 비교해. 아니 예를 들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도 살짝 금만 간 거, 실금만 간 이것도 골절이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뼈가 여러 조각으로 이제 분쇄가 된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송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선으로 뾰족하게 그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골절이 돼가지고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개방성 골절. 개방성 골절. 그렇죠. 골절의 형태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골절이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네. 장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보험사랑 합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약관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약관에서 골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보시면은 뭐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술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해당하는 급수들이거든요. 수술을 한 경우에 급수가 더 높아요. 안 한 경우보다. 두 급수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도 좀 더 참고를 할 만한 보험사에서 좀 더 지급할 만한 여력이 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급수가 높아지면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돈이 더 여유로워지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5급 안에만 들어와도 간병비가 들어가거든요.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5급 밑에 있는 분들보다는 합의금이 한 100얼마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장애라든가 장애 기간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안 하신 분들보다. 왜냐면 단순 금만 간 것도 똑같은 골절인데 수술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만 간 게 장애가 있을까요? 금방 간 거는 이제 보존적 치료하고 나면 장애가 거의 그러니까 있다고 이런 생각하죠. 문제들이 지금 송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이 부러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골절이냐, 어떻게 된 골절이냐, 영상 보내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골절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수술을 했나요? 수술을 했다면 무슨 수술을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형태도 중요하지만 뼈가 이렇게 그냥 가운데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 이 관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절 부위에서 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도 또 그렇죠. 달라지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 번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지금 송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골절이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절면 부위에서 골절이 된 게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 다음에 설명할 게 이제 장애우르기는 한데 골절로 인해서 합의금이 나가는 건 이 골절로 인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뭐 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팔이 골절이 됐어. 한 손으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이 불편한 것들을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는 건데 간부가 골절이 돼도 물론 불편하겠죠. 하지만 관절면에서 골절이 됐을 때가 더 장애율이라든가 장애 기간에서 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절은 이렇게 꺾고 네.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부러져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정이 돼서 돌리거나 이런 부분이 잘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안 움직이거든요. 완전히 고정을 해놔버리고 뭐 수술을 해서 핀을 박아버리고 해버리니까 아예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골절이 되게 심하고 관절면에서 수술을 했고 할 때는 이제 연구자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골절이 됐느냐.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뭐 이런 늑골뼈. 그러니까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은 돈이 안 된다고. 합의금이 산정이 거의 안 되는 게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골절이 되면 불편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지 않는 이런 간부, 이런 골절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장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부위에서, 그리고 아까 네 번째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장애가 몇 프로냐, 장애 기간은 몇 년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골절의 형태라든가 어디 부위에서 골절이 됐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당 장애율들을 산정을 하게 되고 장애 기간들을 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합의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골절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하면서 영자나 디스크 합의금보다 계산하기 쉬운 게 골절 합의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영자 합의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의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예요. 향후 치료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따로 상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정말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나 2주염자 진단받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답이 다 틀릴 거예요. 누구는 100만원 받으라고, 누구는 300 받으라고, 누구는 200 받으라고, 누구는 뭐 50만원 받으라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골절 같은 경우는 장애율 뻔히 나오고요. 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럼 장애 기간 1년 1도 얼마, 2년 1도 얼마, 3년 1도 얼마,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소득하고 뭐 과실이 있다고 하면 과실 비율을 알면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만 하기 때문에 계산이 딱딱 나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셨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떻게 골절이 됐는지, 골절의 형태,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골절 부위. 골절의 부위. 뭐 여기까지만 일반인들은 아시면은 나머지 장애율이라든가 장애 기간은 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장애율이 몇 프로고 뭐 한시 몇 년이냐, 뭐 영구장애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몇 브라이드 책을 이렇게 뒤져봐야 되나? 실장님 말하셨잖아요. 아무데나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물어보라고. 맞아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아니면은 뭐 나 수술했던 의사 있잖아요. 의사 선생, 아니면은 뭐 제3의 병원에서 이 영상 자료나 그동안의 수술 기록지, 뭐 진단서 등을 싹 들고 가가지고 장애를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애 진단을 발급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손해를 계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송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군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다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골절 환자니까. 골절 환자는 돈이 되나? 돈이 되니까 많은 곳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왜냐면 사건을 수임을 하려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